또 이제 캐피탈 대표님이시면 사건 사고들도 막 있잖아요. 무리하게 리스 승인을 했는데 뭐 이제 사고가 난 경우가 실제로 있나 한번 사례 한번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재미나고 독특한 콘텐츠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독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견적파이터 대표 윤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BMW 5 시리즈 리뷰했을 때 잠깐 중간 광고로 우리 견적파이터가 한번 나갔었는데요. 오늘 우리 견적파이터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봉별 차량 추천을 하기 위해 우리 어렵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뻥튀기 형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어렵게,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견적파이터라든지 우리 대표님의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견적파이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견적파이터는 지금 고객분들의 좀 발품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언제든지 쉽고 간편하게 견적을 조회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견적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차 리스나 뭐 할부, 렌트가 이렇게 나가면서 뭐 연봉별 차가 나가는 걸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뭐 월 200, 연봉 뭐 2천, 뭐 연봉 3천, 연봉 4천만 원, 그러니까 월 수입이에요. 또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세금 안 내냐 이런 거 빼고 그냥 수익으로 한 2천만 원 번다, 3천만 원 번다 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차는 과연 무엇이며 연봉 연 2천만 원을 버는 분은 과연 차에 얼마씩을 투자하는지 우리 대표님을 모셔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함께 여러분들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그러면 대표님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연 2천을 버는 분들은 어떤 차를 가장 많이 출고를 하시나요? 사실 2천만 원, 그러니까 그냥 월 수입 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네.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차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용도가 내가 그냥 출퇴근 용도, 그냥 꼭 필요해서 사는 용도인지, 네. 아니면 내가 정말 차를 좋아서 내가 원하는 차를 샀을 때 용도인지를 좀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표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리스나 할부, 뭐 캐피탈을 이용했을 때 한도가 되게 궁금해요. 뭐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차를 워낙 많이 출고를 하지만 그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번다. 뭐 연봉으로 치면 3천만 원이라 치면은 보통 이 3천만 원의 연봉이 있는 사람의 캐피탈 한도는 얼마 정도가 되나요? 어떻게 계산하면 간단할까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신용이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네. 약 3배 정도로 보시면 적절합니다. 근데 그 3배라는 건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전반에 걸친 한도기 때문에 뭐 다른 대출이 있다거나 하시면 그게 그만큼 차감이 되시는 뭐 거죠. 아파트라든지 뭐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쵸. 이제 그런 부분은 차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만약에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을 수익이 있다고 치면 최대 3배, 네, 9천만 원의 차는 승인이 난다는 거네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 간단하네. 그럼 만약에 진짜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한 1억을 번다, 1년에. 그러면 3억짜리 차도. 네, 가능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내가 한 2천만 원의 수익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2천만 원 수익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탑3. 우선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면 그 사회생활 초년생인 경우도 그죠? 많을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초년생들이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차는 사실 경차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선 보험료가 될 거고요. 그죠, 보험료 보험을 무시 못하죠. 처음 가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차에 대한 할인 혜택, 그리고 세금 혜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경차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 2천만 원에서 그 나이가 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오래 하셨거나 네. 30대 초반에 뭐 사회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아반떼 같은 준중형 세단들도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범위는 아반떼, 그리고 아니면 뭐 소형 SUV 뭐 코나, 네, 아니면 뭐 스토닉 정도의 범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가는 수준인가요? 200 했을 때? 네, 오히려 첫 차로 그런 아반떼나 스토닉,
뭐 코나 이런 이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요즘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돌발 질문인데 궁금한 게 한 연 2천만 원 버는 분인데 자기 수익보다 더 높은 차를 견적을 내본 분이나 뭐 이렇게 승인을 요청한 분이 있나요? 대단히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첫 차로 뭐 BM 3 시리즈, 아, 3 뭐 시리즈. 아니면 그랜저 이런 그랜저. 이 정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네. 사실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승인이 나요? 수치적으로는 불가능하진 않은데 이제 네. 생활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보통 그 정도 만약에 3 시리즈나 C클래스를 한 연 2천을 버는데 리스를 발생시킨다, 뭐 할부를 발생시킨다면 얼마 정도가 차값으로 나가나요? 보통 평균? 평균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선수금을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평균 한 100만 원, 70만에서 100만 원 정도가 네. 나간다. 그럼 수입의 반 정도를 네, 그렇죠. 실제로 근데 되게 많다는 거죠? 아,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많이들 나가나요? 사실 그렇게 해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빈도수는 좀 적은 편이고요. 네. 저희들은 이제 최대한 말리죠. 아,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최대한 말리는데 뭐 그래도 차가 본인 인생에 본인 라이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뭐 굳이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죠. 차는 항상 용기와 은행이 여기 옆에 계신 대표님들이 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3천만 원. 연봉 3천만 원. 수익이요? 수익이라고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수익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가는 차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차로 이제 소나타가 있었는데요. 네. 그 급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차종들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티볼리 같은 모델, 그러니까 SUV 모델로는 티볼리나 뭐 투싼, 스포티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시고. 네. 사실 3천만 원에 만약에 혼자 사는 분이면 사실 그랜저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러면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실제로 견적 파이터에서 캐피탈을 이용해서 나가는 수익 3천만 원 분들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차는 딱 하나를 뽑는다면 어떤 차가 있을까요? 그랜저. 아, 그랜저. 그러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 그 연령층이 어떻게 될까요?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가장 40대 초반까지가 가장 많은 거고요. 네네네. 네. 요즘에는 소나타를 사셔야 되는 분들이 그랜저를 좀 더 많이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오히려. 그랜저가 많이 젊어졌으니까. 네, 많이 젊어지고 그리고 그냥 오래 타겠다는 생각으로 네. 좀 이렇게 더 높은 차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우리가 200만 원대는 C클래스랑 3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3천만 원의 수익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조금 더 차에 투자를 많이 한다면 어느 것까지 보고서는 하나요? 금액대로 보면 한 7, 8천만 원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7, 8천이요? 네. 오, 300만 원인데요? 네네. 그러면 월 한 100만 원 초반대 그리고 또 길게 하시면 100만 원 뭐 미만도 가능하기 뭐 때문에 60개월 뭐 네. 이런 것도. 네, 길게 하면 가능하셔서 그 네. 정도 7, 8천만 원대 차량들은 전부 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웬만한 독일 3사차 다 살 수 있지 않나요?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그 카푸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한 3천 수익에 이런 7, 8천만 원을 차를 타면 좀 무리한 지출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무리한 건 맞고요. 근데 네. 뭐 요즘 시대가 뭐 욜로족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벌어서 내가 혼자 다 쓰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너무 많이 말리는 편인데 네. 뭐 그런 분들이 워낙 요즘 많아지셔서 그렇죠. 그게 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 뭐 잘못됐다 뭐다 하는 거는 뭐 좀 위험하고 조심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네.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조심 얘기 안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또 요거 있어요. 보통 이제 캐피탈 대표님이시면 사건 사고들도 막 있잖아요. 막 네. 무리하게 리스 승인을 했는데 뭐 이제 사고가 난 경우가 실제로 있나 한번 사례 한번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자동차라는 물건이 네.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리셀 밸류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도 못 내고 사고 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뭐 대부분 뭐 6개월, 1년 정도 유지하다가 더 이상 이걸 유지하는 게 힘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 차를 다시 되판매해서 일정량 수익이 생기고 그걸 이제 다시 캐피탈로 갚는 방식이라서 네. 그렇게 큰 사고가 터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차가 뭐 7, 8천이라도 이게 현금이 들어가고 이게 평생 내 수요가 아니다. 유지하다가 힘들면 팔면 되잖아요. 네. 물론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차를 살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이너스 적금 통장이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7, 8천만 원까지 살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400만 원. 연수익 한 4천만 원을 버는 분들이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연 한 4천 정도면 어떤 차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요즘 뭐 외부 활동이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 많은 분들은 SUV 차량들이 그렇죠, 요즘 많이 아무래도. 대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4천만 원 정도 되면 사실 그러니까 대단한 차들 1억이 넘는 차들만 아니면 얼마든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세요. 그러면 이 4천만 원, 연수입 4천만 원이라면 정말 많은 차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독일 3사 차들도 이제는 여유롭게 유지를 할 수가 네네. 있을 거고요. 보통 이제 좀 더 무리를 한다면 1억이 넘어가는 차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 4천의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잘 나가는 차가 어떤 차가 있을까요? 우선 뭐 국산차로는 젊은 분들도 요즘에 이제 G80이나 이런 세단들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시고요. 네. 그리고 원하는 스포츠카, 웬만한 수입차들은 거의 다 가능하셔서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한테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다른 돈이 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왜 젊은 분들 그리고 아직은 혼자 계신 분들한테 적합한 방식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정도 연봉에서 약 뭐 가족이 있는 40대 가장분이라면 사실 SUV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어떤 차를 꼽을 수가 있나요? 지금은 소렌토가 좀 핫한 편입니다. 아, 소렌토, 네. 소렌토나 뭐 산타페, 네. 월 400 정도의 수익이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사실 그런 소렌토, 중형 SUV인 소렌토로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좋고요. 결혼을 안 한 젊은 오너분들, 네. 그런 분들이 400을 벌면 어떤 차로 많이 넘어가나요? 전에 오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르쉐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거 안 믿는데 진짜 됩니다, 여러분들. 이 캐피탈이 솔직히 우리나라가 캐피탈 진짜 잘 돼 있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무슨 뭐 나중에 갚는 것도 있고 진짜 신과장 머스탱이 널 기다리고 있어 이런 것처럼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진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연 4천 정도면 진짜 거의 한 1억 넘어가는 것도 웬만하면 되겠네요. 네, 가능하십니다. 신용 관리만 잘 하셨다고 하면 네. 지금 이 모든 전제가 신용의 정상이라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그 때문에 몇 등급부터 몇 등급 사이인가요, 보통? 6등급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등급 이내? 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6등급 이하 떨어지지 않지 않나요? 뭐 6등급 이내가 전체 인구의 70%라고 하니까요. 네, 거의가 대부분의 많은 소비자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연 5천이에요. 이 정도면 뭐 거의 그냥 제일 연 5천에 만약에 혼자 산다 하시면 정말 원하시는 거의 모든 걸 다 고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슈퍼카라고 하는 것들도 만약에 네. 중고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그쵸, 모두 다 가능하세요. 500차 가격 2, 3억 정도 되는 그쵸, 중고. 그거를 중고로 사셨을 때 2, 3억짜리 중고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진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월 500, 뭐 연 5천인 분들은 무슨 차를 많이 선택을 하나요? 결혼을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은? 젊은 분이고 아직 연애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자기의 이제 스타일을 표현하는 차들을 좀 많이 독일 선택하시는 3사 편이라서. 같은 네. 스포츠카.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시면 사실 국산차를 잘 안 보세요. 아, 진짜요? 월 500이면? 네. 오. 그래서 국산차를 잘 안 보셔서 똑같은 그레이드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수입차 쪽으로 선택하시는 경향들이 요즘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쵸.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경향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결혼을 하신 가장의 분들이라면 월 500이어도 결혼을 하고 보통 그러면 빠듯하잖아요. 네, 교육비도 빠듯합니다. 나오고 생활비 나오고 그런 분들이라면 어떤 차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나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차는 그랜저나 K7 정도의 뭐 준대형 차량들을 권해드리고 싶긴 한데 네. 뭐 차를 더 많이 집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사실 뭐 G80 정도도 가능하시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G80이 어떻게 보면 그 나이대에 가장 좀 잘 맞는 그죠. 포커싱 돼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G80이나 GV80 네네. 그리고 딱 맞는 그 세그먼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차량별 소개를 했고요. 또 여기서 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직업들이에요. 보통 뭐 평균 직업인데 한 2, 300만 원 뭐 이런 것들 있지만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수익 버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업이 보통 어떤 분들이 대부분 그냥 포괄적으로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근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직업이 제일 많나요? 300이면. 저희가 서류를 받아보면 이제 직업군이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계 내기 힘들 만큼 요즘 직업이 워낙 다양하죠.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사회 초년생들 요즘 초임 자체가 20만 원 상회하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면 정말 큰 기업에 그냥 신입 연봉으로도 월 300만 원 이상을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신입 네. 분들이 차를 많이 사면은 보통 어떤 차를 많이 사나요? 월 300이니까. 그 이제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한테는 이제 성공적인 그죠, 요소가 프라이버시가 있기 있어요. 때문에 뭐 본의 아니게 좀
큰 차를 도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 뭐 주변에 계신 분은 첫 차를 이제 뭐 테슬라 모델로 이제 네? 가신 분도 계시고. 테슬라를요? 네네. 와, 대단하다. 이게 뭐 이제 기본적인 또 급여가 되시고 또뭐 대기업이다 보니까 뭐, 대출이 더 많이 되십니다. 그럼 대기업은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캐피탈에서 더해주는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뭐 그 회사에서 해주는 대출 서비스도 있고 해서. 와, 대단하다. 그럼 차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만큼도 안 하겠네요? 그렇게 뭐 아무리 연봉이 3천이 넘고 4천이 넘는다 하더라도 네. 차를 별로 관심 없으시는 분들은 뭐 아반떼나 뭐 경차로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요거는 또 네. 케바케네요. 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한 4천에서 5천만 원을 이제 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직업군에 계시고 있나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업군으로 사실 설명하기 좀 힘들고 어렵네요. 오히려 그냥 그 금액 그러니까 그 정도 연봉이 되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된다라고 그것도 좋네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면 지금 저희 나이 때 한 40대 제가 딱 40이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전후 한 2, 3년 정도 그 정도 되면 4천에서 5천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그 나이대가 되시면 가정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차 그렇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토끼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여우 같은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으면서 비싼 차 사면은 하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이 이제 서류가 받거나 이러면은 그 많은 이제 캐피탈 대표님이시면 많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진짜 고객들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이잖아요. 이분은 이걸 사고 싶어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대단히 있는데 많습니다. 남편분은 요거를 봤는데 현실적으로 내려가는 케이스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같은 그레이드의 수입차와 국산차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은 등급에. 네, 같은 그레이드지만 네. 그러니까 남자분께서는 수입차를 타고 싶어 하시고 네. 아내분께서는 그래도 편하고 뭐 본인도 타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술이나 뭐 이런 것도 용이한 국산차를 좀 선호하시는 대표적으로 뭐 BMW 5 시리즈나 5 시리즈에서 그랜저로 내려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진짜 많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야, 전문가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대표님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나눠야 될 게 하나 또 있죠. 네. 자, 일반적으로 차를 선택하시는 분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있는 수익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출고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그냥 이동수단으로 차는 이동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과 차는 나의 취미야. 그리고 나의 소울이다. 하시는 분들. 보통 이런 분들이 좀 확 나눌 텐데. 네. 자, 200을 수익을 버는 분들이 보통 이동수단을 한다면 그냥 경차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랍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았다고 하면 뭐가요? 그 시작에 말씀드렸다시피 3배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 6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그 정도면 수입 독일 3사의 C세그먼트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 출고 그렇게 많이 해요?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네. 야, 200만 원에 3 시리즈야?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용기라니까. 그게 진짜 용기와 캐피탈, 은행이 사준다고. 자, 그러면 300만 원. 뭐가 있을까요?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9천만 원까지니까 와. 약 뭐 CLS도 가능하십니다. 사실. CLS. 박스터도 되네요? 박스터는 옵션 너무 빼야 되기 때문에 중고 박스터. 중고 박스터 중고의 할부 비율과 좀 다릅니다. 또 달라요. 네, 이것도 신차 어렵네. 할부 비율과. 자, 그러면 400이라면 박스터는 당연히 가능하겠네요. 네, 무조건 가능하죠. 이런 것들도 사실 꿀팁이다, 여러분들. 다시 알겠지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버는 게 한 300만 원 정도다. 수입이 300이다. 세금 뭐 떼고 300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 3배까지 뭐 다른 대출이 없으면 네. 대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그거는 그죠. 참고하세요. 위험해요,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인생의 나랑 수렁텅이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건 차 살 때는 항상 조심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대 보통 차에 지출하는 비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선택하는 차 한 대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200만 원 수익을 버는 분들이 보통 차에 얼마씩 지출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에 쓰는 비율은 10%가 사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 네. 적절한 수준은 10에서 20% 내외가 가장 적절하다고 그러면 생각하고 20만에서 40만 원이네요. 네네. 차는 어떤 차를? 40만 원 언더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뭐 준중형까지 빠듯하게 아주 길게 해서 가능은 하시겠지만 사실 경차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새겨 들으면 되게 좋습니다. 자, 300만 원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요? 똑같이 20% 정도인가요? 네. 그러면 60만 원이네요. 네. 어떤 차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가능한 범위는 중형 세단까지는 가능하시고요. 네. 그래도 사실
많은 소득은 아니시기 때문에 네. 우선은 차에 볼륨을 많이 안 넣고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범위는 중중형 세단 정도가 적절한 것 아반떼나.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진짜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4,500만 원대는 한 2-30%인가요? 그쪽도? 아, 예, 우선 그냥 수입의 20%를 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베스트는 전 10%라고 생각합니다. 10%. 예. 근데 요즘 대한민국 차값이 너무 비싸져서 너무 비싸죠. 10%로 살 수 있는 차가 없어요. 네. 그럼 결국에 5천만 원 받는 분도 아반떼 타야 돼요. 그죠? 왜냐면 10%면 50만 원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0% 범위까지 늘린다고 하면 그런 4-5천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한테 그제서야 비로소 중대형 세단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이게 차 사는 게 사실 쉽지는 않네요.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재산이기 때문에 네. 뭐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도 있고 네. 그리고 좀 장기적인 계획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상 마무리 전에 우리 견적파이터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를 구매를 결정을 완료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가장 잘 사는 게 좋습니다. 가장 잘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저희 견적파이터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아이폰에서는 외부로만 서비스가 가능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차량을 선택하셨다면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좋은 서비스로 차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적파이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요게 리스나 할부도 마찬가지지만 장기 렌트도 견적파이터가 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를 사는데 부담스러운 분들, 뭐 비용 처리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장기 렌트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번에도 엄청나고 멋진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